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요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지원입니다. 네, 3주 연속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기 각도기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저희가 포상휴가를 떠나셨죠? 네네 가셨습니다. 일단은 가신 분은 가신 거고 시장이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애매한 그런 지수는 뭐 거래소 지수는 조금 올랐는데 코스닥은 한 1%또 빠지는 그런 좀 모습이었고,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한 연이틀 며칠 이제 상승하면서 기타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혼자 오르면 다른 종목들이 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리고 저기 그 영일만 이슈가 좀 많았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뭐 성공해서 우리나라에 뭐 정말 1,800조 원의 가치가 되는 그런 석유 자원이 좀 생긴다면 참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나치파님 같이 90년대 생들한테는 참 좋은 얘기잖아요. 국민연금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되면? 뭐 엄청난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국가의 부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그 지수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미국 시장은 뭐 대체로 괜찮았는데 국내는 좀 그렇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 0.13% 상승 2,75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 정도 하락해서 8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이제 어제 2,780포인트가 이제 전 고점이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지금 도전이거든요. 세 차례 지금 이제 도전했는데 어제 이제 실패를 했고, 모르겠습니다. 뭐 성공할 거 뭐 다시 돌파를 할 것 같긴 한데, 그 뭐 확신은 또 안 들잖아요. 돌파를 하려면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뭐, 삼성전자의 이 엔비디아 납품을 좀 하게 되면 뭐 바로 통과하겠죠.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삼성증권에서는 뭐 할 거다, 언젠가 할 거다 그런데 뭐 9월 내로 할 거다라고 했어요 어제. 언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좀 바로 해줘야 또 때가 또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무르익었을 때 또 해줘야, 갈 때 가줘야 또 이 시장이 좋아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막 예를 들어서 9월달에 뭐 미국 시장 안 좋아진 다음에 혼자 뭐 그게 돼봐야 크게 뭐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미국에 비해서 갑자기 그러니까요. 또 엔비디아 조정 나오면, 그렇지. 엔비디아 막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뭔 일이 생겨가지고 꺾여가지고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납품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 안에 그 HBM3 이 8단은 뭐 통과를 하고 9월에 12단 통과하고 한다니까 뭐라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간절히 지금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은 이제 개인이 2,100억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7,200억 거래소에서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4,600억 아마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3,700억 개인이 매수를 했고, 2,200억, 1,300억 외국인 기관이 각각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음식료 업종이 뭐 업종에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 뭐 삼양식품이나 사조 대림이 뭐 냉동김밥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가 2%, 글로비스가 5% 상승하면서 좀 운수창고 업종이 좋았고요. 운수장비 업종도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한 7%, 한화오션이 2%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장 초반 갑자기 뭐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급등하면서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아마 또 이제 정몽구 그 회장의 뭐 위독설 뭐 이런 게 찌라시 같이 돌면서 아무래도 지배구조 정점에 현대모비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급등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예,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네.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아요. 이게 중간에 DS투자증권에서 또 의견 전해주셨는데 사실 무근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서 저 옛날에 네, 그 언급을 했어요. S모급도 뭐 살 것도 아니고 준 것도 아니고. 일단 뭐 만약에 돌아오셨다면 이제 가족들이 뭐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움직임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아플 수는 있죠. 예. 그리고 하락 업종은 증권, 화학, 기계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기계 업종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4% 하락하면서 업종이 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뭐 시장 자체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뭐 한 번 정도 뭐 인하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그런데 시장은 또 한 두 번 정도 인하를 할 거다. 왜냐하면 뭐 PPI가 이제 좀 낮게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근원 PC도 좀 6개월 내 최저치로 낮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9월 달에 내리고 뭐 올해 한 두세 번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뭐 나쁜 소식은 아닌데 예, 그게 국내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뭐 하도 설왕설래히 여태까지 하도 뭐 6번 내린다, 3번 내린다, 한 번 내린다, 뭐 안 내린다 뭐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서 20일 동안 2주 동안 3주 동안 미국을 이제 가셔가지고 세일즈를 했다고 하는데 뭐 메타 우리 저커버거랑 사진도 찍고 아마존의 회장이랑 또 미팅도 하고 퀄컴, 버라이즌 뭐 IT 주요 기업들을 만나서 이제 AI 반도체 분야의 어떤 뭐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뭐 딱히 뭐 드러난 뭐 그런 것들은 없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세일즈를 하고 왔다니까 좀 기대를 해보긴 하는데 네 하여튼 뭐 이번에 사실 좀 미국 갔다 그러길래 좀 뭔가 이 HBM 그걸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예. 그건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하튼 뭐라도 하고 계셔서 예, 좋은 결과가 좀 나오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업황 관련해서는 뭐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 얘기가 좀 레거시 부분에 반도체 디램 쪽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최근에 보고서가 나온 걸로는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 내년에 수요가 공급보다 23% 부족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11%가 부족할 걸로 보이는데 일반 디램의 경우, 그러니까 뭐 DDR5라든지 이런 게 거의 한 23% 부족하다고 하면은 뭐 굉장한 쇼티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의외로 이 공급이 부족해서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몬스탠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슈퍼 사이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몇 번 나오면 그 다음에 꺾였거든. 예전에도. 그래서 좀 뭐 오늘 또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별로입니다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그 어떤 기저에는 HBM이 워낙 이제 그 캐파 용량을 웨이퍼 용량을 2배 가까이 범용 디램보다 이제 2배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아마 이제 쇼티지의 원인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도 이제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쪽에 이제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특히 뭐 시장 조사 업체인 옴니아에서는 낸드 플래시 시장이 지난해 한 뭐 400억 달러가 좀 안 됐었는데 28년도에는 1148억 달러로 연평균 24%의 고성장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영업이익도 전망치가 막 거의 내년에 뭐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올해 25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낸드 부분에 좀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46조를 영업이익을 벌 거다 이런 예상치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근거가 아마 이런 예측에 실적 근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편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디는 30조 예측하고 어디는 뭐 4, 50조 예측하고 예측이라는 게 뭐 그렇죠 뭐 지렛대 같이 이제 하는 거니까
46조 원이면 뭐 지금 싸다고 봐야 되는 거죠. 200조도 안 되니까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의 그 성공과 실패 과정에 따라서 이 하닉스의 영업이익 가정치도 좀 많이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뭐 슈퍼 사이클까지는 필요 없고 한 내년도 후반까지 만약에 내년도 후반이 피크를 찍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대충 지금 대략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과거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내년 중순 정도가 이제 피크를 찍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러면 올해 하반기나 그 정도면 이제 주가는 또 떠나보낼 수 있다. 준비를 또 예. 해줘야죠. 사실 저는 뭐 6월 내지는 4월 뭐 종목별로 좀 그럴 종목별로는 4월이나 6월 그 사이에 좀 저 현금화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벌써 일부 그 중소형주들은 벌써 그때부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서 저도 뭐 현금화 못했고 여차하면 그냥 2, 3년 가져갈 생각으로 그냥 냅둘 계획이라서 에이 뭐 어차피 또 반토막 나면 그냥 참지 뭐 에이 그런 생각까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하튼 버티기. 혹시 뭐 운이 좋아서 올라가면 팔겠지만 그거 아니면 그냥 버티겠습니다. 어차피 반도체는 좀 힘들지만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 변동성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변동성 원래 변동성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잘 또 넘기면 또 저기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너무 또 심한 변동. 최근에 종목들 보면 막 뭐 이 뭐 테마도 그렇고 한 하루 살고 또 하루 또 내리고 하루 뭐 이러니까는 굉장히 좀 피로감이 심하더라고요. 막 7, 8%씩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난리가 그래서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뭐 화장품이나 요즘 뭐 좋은 것들이 이제 화장품, K 화장품, 뭐 K 푸드, 뭐 반도체 중에 일부 종목, 전력기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전력기기하고 이제 저기 식품이 좋았는데 이걸 맞출 수가 사실 매일 뭐 올라가는 종목만 어떻게 맞추겠어요. 못 쫓아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쪽은 이제 포기하고 그냥 2차 전지나 저 빠지면 그냥 낙폭과대로 사서 그냥 어떻게 좀 해볼까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쪽은. 예. 잘못 휩쓸리면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K푸드를 그렇죠. 바라보고 사조 대림을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이 화장품이나 이 식품이나 이게 다 사실 K-팝에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고 보거든요. K-팝에 한턱 쏴야지. 저기 저 광고 모델로 좀 K-팝 모델들 많이 써주고 요즘에 K-팝 힘들잖아요. 지금 다 죽쓰고 있어 지금 우리 저 기획사들.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느냐? 식품주들도 조만간에 뭐 1년 내로 죽을 거다. 1년이요? 그냥 길게 잡아봤어요. 뭐 6개월인지 1년인지 뭐 당분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조만간 뭐 주가가 꺾여서 내려갈 수 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이 세계 최대 그 플랫폼에서까지 이제 한국 화장품에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출액이 올해 그 음식료보다 거의 지금 음식료만큼 따라 올라가서 지금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39억 달러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하고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지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수출의 큰 성장을 이끄는 게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아니고 중소 이제 뷰티 브랜드잖아요. 뭐 최근에 막 뭐 여러 가지 뭐 APR 뭐 이런 브랜드들인데 이런 브랜드들이 대충 이제 홍보하는 게 SNS 뭐 이제 인플루언서들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최근 이 젊은 층의 인기가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부분들을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빠르게 장점을 알리는 그런 식의 이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몸집을 좀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빨리 또 이제 명성을 얻거나 또 좋아지면 또 빨리 또 식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브랜드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행이 지나면 빨리 사그라들 수 있어서 그런 브랜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빨리 또 사그라들 수 있다. 옥석가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금 막 올라간다고 따라 사거나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근데 있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노트북 애플인가요? 이거요? 예. 아닌데요. 그냥 붙여 두신 거예요? 스티커인데요. 이거 거꾸로 붙어 있어가지고 다 아시던데? 거꾸로예요 지금. 애플은 이거 반대로 뭔가 붙어 이상하다 했어요. 네, 이거 애플은 아니고 이거 스티커인데 붙여놨습니다. 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삼성 제품입니다. 네. 저는 삼성을 좋아합니다. 핸드폰도 삼성이고 다 삼성 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너무 뭐 많이 올랐을 때는 따라 사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나 전기차가 많이 좀 그 2차 전지 소부장들이 많이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졌죠. 트럼프가 이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집권하면 이제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을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고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할 거다. 근데 의무화는 지금 아니거든요. 이게 의무화라기보다는 이제 연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연비 규제를 폐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연비 규제가 사라지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를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트럼프 재임기에도 2년 동안 그 미국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 그런 또 부분이 다시 또 재발하지 않겠나. 그랬어요? 트럼프 재임 기간에 역성장했어요?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연비 규제를 없애버리다 보니까 뭐 미국이야 뭐 연비 규제가 없으면 그냥 뭐 큰 차 팔게 되니까 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고 하니까 좀 아무래도 지금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트럼프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전기차 쪽 그 업황에는 조금 센티멘트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안 떨어지고 2,000원 테슬라는 오늘 뭐 이제 그렇죠. 안 떨어진 이유는 이제 오스틴 본사에서 이제 주총을 열었는데 그 2018년 보상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에 이제 법원에서 무효로 이제 판결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승인하는 안건을 이제 주총에 올렸는데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좀 이제 상승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고, 옵션 지급이 되죠. 예, 이제 뭐 이거는 뭐 재승인하는 거니까 이게 새로 뭐 부여한다기보다는 이제 취소됐던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부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 관련해서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 트럼프가 아니고 머스크가. 그래서 아마도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마 이 테슬라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 아무래도 뭐 이렇게 하면 주주가 찬성을 했다라는 표시가 되니까 머스크에게는 좋은 영향이 좀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 이런 방식의 어떤 이 CEO 보상안은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예. 머스크가 아주 대단한 것 같은 게 이 테슬라 시총을 25조로 올릴 거다. 25조 달러로. 예, 뭐. 지금 애플 뭐 이런 애들이 3조 달러잖아요. 그쵸. 애플의 한 8배 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의 꿈은 좀 불어 넣어주는 CEO가 되어야지. 예. 대단한 사람은 맞죠. 몇십 조짜리 스톡옵션을 지급한다는데 주가가 그렇죠. 오르잖아요. 예. 일단은 뭐 그럴 만한 뭐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주주들이 그렇게 지금 희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뭐 사실 희석이 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오르면 다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시총 3경 만들어 준다는데 몇십 조 줄 수 지금 있죠. 이거잖아. 그 원래 테슬라 지금 밑에도 이제 뭐죠? 그 AI 부분도 있고 로봇도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물적 분할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잖아. 예. 바람직한 것 같아. 물적 분할 안 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주주들도 좋고 뭐 CEO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게 미국의 좀 어떤 힘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선업이 오늘 일부 종목들 뭐 저 한화엔진
필두로 뭐 몇 개 종목들이 상승해냈는데 조선업이 지금 이제 중국에 이어서 2등이잖아요. 그 1등을 좀 탈환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이제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들이 이제 중소형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 보증 RG라는 거를 이제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면 이게 거의 10년 만에 다시 재개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개를 함으로 해서 이게 보통 이제 RG를 선수금 환급 보증을 안 하면 이제 발주처에서 선급금을 떼일까봐 조선사의 발주를 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재발급을 하게 되면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1등을 뺏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가 좀 상승하는데 힘을 좀 보탠 게 아니냐.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화장품이나 뭐 식품 이런 것들 뒤를 이어서 K바이오가 좀 다시 좀 각광받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의 뭐 통과될 걸로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 또 그 중국의 기업들의 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뭐 로비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딜레이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건 한국일 거다라고 그 미국 바이오 협회 힐러리 스티스 정책 본부장, 국제정책 본부장이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제조와 관련해서는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거 아마 그 삼성 바이오 이런 기업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혁신적이고 생태계도 잘 갖춰져 있어서 CDMO 하면 한국이 제일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뭐 거기에 뭐 군사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그런 측면에서도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시장이 뭐 그렇게 썩 뭐 나이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지고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케이프도 없으면 심심한 장이죠. 뭐 저는 없어서 좀 심심하네요. 아니, 불닭볶음면 옛날에 꽤 먹었는데 그때 그거 하나 먹을 때마다 50주씩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참 하여튼 매일 반성을 해 매일 하루라도 반성을 안 하면 이번에 가시가 놓쳐요. 매일 반성해야 돼. 하여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각도기님이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안녕.